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소위 5.18 사태에 대한 그 발언 문제를 놓고 사과가 잘못했다, 진정성이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 후보자들 간에 또 의견이 설왕설래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5.18 문제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의 소신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를 나눈 많은 사람들, 즉 우파 상식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전두환, 당시 이제 전두환 합수부 사령관이 이제 그런 군부 쿠데타를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군부를 장악하고 결국은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전두환 당시 이제 소장의 책임이 과연 나쁜 쪽만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생각해보면 다 이제 상기할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오랫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력을 총 집중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현행 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 임기가 이제 5년, 그럼 또 이제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신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올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업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이제 쉬운 문제로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는 전혀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공업이라는 것이 이제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연필 하나도 이제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이제 중화공업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정도로 터전을 잡은 거는 뭐니 해도 국민들이 애쓴 것도 물론 큰 공이지만은 당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적을 이제 이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덕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이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뭐니 해도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어떤 6.5에 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김재규라는 사람, 당시 이제 정보부장이 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제 별세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운명을 하셨는데, 수습 문제가 정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부 자체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죠. 근데 가부간에 어쨌든 전두환 소장이 이제 자기 주견을 가지고 이제 주범인 이제 김재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군부가 가장 우리가 이제 집단 중에서도 이제 위계 질서, 계급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군대인데, 그래야지 또 전쟁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육군 소장이 군 질서를 무시하고 뭐 참모총장이나 자기 위에 상급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 내부에서도 어떤 그런 자기들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가서 이제 육군 본부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체포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쿠데타지만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이제 군 내부 혁명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군부를 안정시키고 자기 그들이 이제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결국은 이제 5공화국이라나요? 이제 전두환 이제 체제를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쁜 측면만 가지고 따지면은 말하자면 뭐 군 반역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어쨌든 군인 출신이라는 경제든 사회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인재를 잘 등용해 가지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은 그냥 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정을 갖다가 경제 발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니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 깡패다 뭐다 그냥 그런 우리가 시민생활을 괴롭히는 그런 참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들 말이에요. 삼천교육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체포해가지고 정말 그때 엄하게 이제 그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나마나 이제 사회 질서도 이제 세울 수 있고 그런 소위 그런 깡패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런 세상을 갖다 바꿔놓은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큰 업적이라면 업적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12.12 사태는 나중에 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역사가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역사를 이제 기록하느냐의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조건 전두환이가 그냥 나쁘다. 어쨌든 큰 국가에 무슨 어떤 반역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이가 그렇게 나쁜 그런 평가를 받는 거는 그건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돼 가지고 5.18 문제는 제가 이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누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낸 이 내용 중에 이제 타이틀은 5.18 의견을 묻는 과제에 고3 학년이 제출한 답변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쓴 내용이 아주 함축적이고 이제 이해하기도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느낀 점을 1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 이런 문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작성한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찰서 무기고 털어서 중무장한 사실은 쏙 빼놓고 이런 감성팔이 영상만 보여주면서 학생들 선동하는 게 옳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기를 들고 일어난 시위는 폭동으로 칭합니다. 시위대가 버스 돌진 등으로 군경등을 깔아 죽이고 그런 와중에 군이 발포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자 방송국에 불지르고 경찰서 털어서 중무장하고 장갑차 끌고 다니고 이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런 개인의 관점에서조차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왜 자꾸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구린 것이 있으니까 숨기겠죠. 이것이 학생이 이제 100자 내외로 이제 작성해서 쓴 글인데 이게 간단하지만 이 속에 사실 중요한 사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도 그러고 이제 논의할 때마다 5.18 문제에서 내용을 갖다가 더 깊이 이렇게 토론이고 뭐고 하려면은 무슨 금단의 영역인 것 마냥 말이야. 말 못하게 그냥 떼거지로 그냥 몰려와가지고 5.18 정신을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이제 만드는 5.18 특별법의 내용이 뭔지 우리 국민들은 법 내용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무슨 금단시하고 그걸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5.18 문제로 이제 그 직접 희생된 그 사망자라든지 또는 그 사망자의 가족은 누구누구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그 우리가 그 재산 관계 무슨 뭐 가서 이제 뭐 어떤 주민등록 그 동사무소 가더라도 말이야 남의 개인 사적인 어떤 그 뭐 볼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걸 금기시해 나갔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국민 전체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고 또 그리고 이건 정부의 어떤 이것만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보훈처라는 게 있겠지만은 보훈처는 그 보훈이 있는 사람들에서 어떤 그런 그 보상해주고 어떤 훈장주고 이런 게 보훈처의 임무지 이런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뭐 보훈처에서 그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이런 문제를 누가 청와대에서 합니까? 어디서 이런 문제를 합니까? 정부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그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런 국민의 의사를 결정할 문제인데 그럼 5.18 문제는 누군들 얘기만 꺼내면은 무슨 큰 대역죄 진거 마냥 막 해가지고 뭐 사과해라. 아니, 지난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어떤 그런 후보자 간의 토론 문제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국민 전체가 또 5.18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시각 문제도 관계가 돼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 치적면에서 어떤 그런 5.18 문제나 군부 굿됐다 문제만 빼놓고는 그 자기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본다. 사람을 잘 써가지고 도 경제 발전했다고 본다. 이런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일부 문제를 가지고 말해. 5.18 문제를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사과를 해라. 아, 사과라면 누구한테 어떤 사과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과라고 뭐 법에 써 있습니까? 뭐 무슨 길거리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사과를 합니까? 어떻게 사과합니까? 그 정도면은 자기가 말을 예를 들어서 신중하지 못한 거에서는 자기가 그 유감스럽다는 그 의사표시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끝까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게 사과냐?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거를 갖다가 해석하긴 나름이지 말이에요. 사과를 갖다가 강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걔가 무슨 국민인 것처럼 어떤 동일시하고 뭐 그게 하나의 그게 사과냐? 오히려 그 비과서 이렇게 몇생아니 그런 식으로 그 자가 발전해서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국가의 국시로 알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 도대체 국민들 놓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 갖다가 혼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뭘 사과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사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가 뭐 누가 말꼬리 잡고 그러면 말이에요. 맨날 그 사과만 하고 말 겁니까? 대통령 돼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 차이도 있고 또 견해 차이가 있으면 얼마든지 토론도 하고 또 뭐 저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거꾸로 말이야 뭐 떼그리로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언론이라는 걸 무기로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사과하라 사과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옛날 우리가 그런 사극에 나오시고 말이야 윤석열이 어디 무슨 돗자리도 피고 길거리에서 그냥 앉아가서 석고되지 않으시고 머리 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사과라고 합니까? 정말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다른 그 후보들 간에는 말이야. 무슨 마음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 자리 놓고 지금 뭐 사적으로 말해요. 자기들 뭐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지금 토론하는 자세가 어떤 그런 공의롭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 그게 사과가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무슨 국민의 힘이 국민들한테 무슨 저기서 표가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그걸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저가겠냐고.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전인수격적인 그런 발상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 끝나기 전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그 토론하는 거 보니까 뭐 서울이면 서울 한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제주도 가서도 하고 뭐 울산에 가서도 하고 뭐 대전제인데
지방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획해서 어떤 그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대전에서 와서 하니까 대전 충청권 발전에서 어떤 견해를 발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겠지. 그렇지만은 저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짠 사람들도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거는 정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말이에요. 자기가 출신 서산 당지에서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의 어떤 그런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국회의원 뽑아준 건데 내가 서산 당선에서 이렇게 당진에서 당선됐으니까 국회의원 되면 전부 예산 따다가 서산 당진만 발전시키겠다? 그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전부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250명이 전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국가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라고 지금 예비 후보라고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제주도 가서 제주도를 어떻게 하겠다. 또 어디 가서 호남 지역에 가서 호남을 갖다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자기가 아주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 세금 거둔 돈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마음대로 그 후보들 이렇게 가서 지역마다 이거저거 공약을 해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현 안 되는 공약을 가서 자꾸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 인심이 웃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런 진실성 없는 공약들이잖아. 똑같잖아요, 다.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말이에요. 100조, 200조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말이에요.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위 타당성 검토, 우리가 영어로 feasibility study라고 하잖아요.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한 거 가지고 5분, 10분 토론하는 데서 거기서 무슨 그런 공약을 발표하면은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만일에 당선됐을 때 자기가 그걸 공약으로 얘기한 걸 갖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충청도에, 청주에 공항이 있어요. 다 그거 공항 만들 때는 지역 거기 이제 어떤 교통적이나 항공 편하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공항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걸 공항을 갖다 이용할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공항 유지가 안 되고 말이에요. 적자 운영하는데 자꾸 무슨 항공 노선 확장한다? 그거는 기업에서 민간인들이 필요하면은 기업에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사업하기 위해서 대통령 뽑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공정하게 공평하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적인 이기주의에서 어떤 참 뭐를 해달라. 전라도니까 전라도를 어떻게 해달라. 충청 해달라 하더라도 그것을 엄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전체의 공익을 생각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대통령 역할이지 가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그거는 못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게 도대체 누가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토론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토론하는 답변하는 사람들 지금 후보들 보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상식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대통령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뽑아놔도 정말 큰 문제예요. 그거 당신 말이야. 어디 가서, 제주도 가서 이런 발언 했지 않냐? 울산에 그거 말이야. 실천 왜 안 하냐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든지 저는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이야. 가가지고 자기 그냥 활심사귀해서 하는 말 그거밖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비 선거 본선거까지 따지다 보면 말이야. 이 위중한 국가적 위중한 시기에 근 1년까지 그냥 1년 가까이 그 시간 놓고 말이야. 국민들 그냥 이 국력을 갖다가 소모시키는 거죠. 지금 국민 개개인들은 자기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말이야. 그냥 한숨 쉬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지푸레기도 있어서 있으면은 잡고 싶은 심정인데 소위 대통령 되게 된 사람이 말이야. 국가적인 문제나 이런 걸 공익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개인만큼도 말이야. 신중하게 검토 안 하고 말이야. 뭐 해주겠다.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말이야. 말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라도하고 경상도 중간이 어디냐. 그게 가지고 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무자들이 다 지역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고 2번, 3번씩 말이야. 그걸 갖다 주제 삼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꾸 무슨 사람
상대방 말 맥힐 때 그냥 기다리는 식의 그런 토론하는데 정말 그 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말이야. 국민들 그냥 갖다가 그 하루에 2시간씩 말이야. 그거 한 번도 아니고 그런 토론을 갖다가 여러 번을 갖다 해놓고서 그걸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가 다시 되풀이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경쟁에서 그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게 대통령 선거의 목적입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거의가 그 정말 어떤 우리가 평범한 그 국민들 수준도 못 간 사람이에요. 정치에 비뚤어진 사람이고 또려서 그 소년공 한 거는 그건 좋다고 보는데 소년공 한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커가지고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서 젊어서 고생하도 운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럼 가서 국민회가 다니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저기 할 나이에 그 가정이 어려워서 좀 고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노동자 대표로 가서 대통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하고 맞서서 싸우는 게 그게 후보들이 할 입장이에요? 자기가 발표하는 공약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참 인정이 가고 그 하는 행동이나 행실이 말이야.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것이지. 뭐가 무슨 뭐 선거가 뭐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 누구 남 못 믿어. 무슨 자기 부인을 갖다가 무슨 후원회장 시키고 아들까지 데려다가 하겠다고 거기 무슨 지금 어디 동의원, 구의원이나 이런 뽑는 선거입니까? 아니 국가에서 그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간 사람이 그래 그 도대체 그 자기 지지자나 또는 그런 일을 봐줄 만한 사람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못 믿어가지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식 아니면은 못 맡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뽑자는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